네, 국민의힘이 오늘 중진간담회를 열어서 총선 패배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육선에 성공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자, 육선에 성공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잠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부산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한 석만 얻었고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는데요. 그 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낙동강 벨트라 해가지고 네. 그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은 지역이 바로 부산인데요. 네네. 부산에 특히 낙동강 벨트에 성공했을 이유를 들으라면은 아마 정권 심판론에 나서서 예. 지역 일꾼론이 먹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일치되게 부산 발전과 어떤 경남 발전에 네. 대한 어떤 시민들에 대한 그 약속들을 계속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했었고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유권자의 그 공감대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석도 내놓는데 의원님이 좀 체감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제 막판에 민주당의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문제가 불거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부산 민심에 간접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이 오히려 그 반발을 부른 거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막판에 조국 후보 네. 전 대표시죠. 네. 자주 부산에 내려오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자주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위기감, 보수에 대한 어떤 결집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방향, 또 역풍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일꾼론이 좀 더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문제에 좀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의원님도 오늘 중진간담회에 참석하시죠? 네네.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네네. 참석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진단을 어떤 네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우리 책임을 서로 떠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들이 앞으로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려면은 저는 반드시 이번 22대 총선 100서가 나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총선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셨지만 어쨌든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좀 당이 좀 더 재정비하는 그런 어떤 회의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일단 당장 급선무가 지도체제 구성 문제인데 다시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네.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 당선자 그리고 여러 어떤 당원들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비대위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조기 전대로 가야 될지가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의니까 오늘 중진회의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한번 좀 더 얘기를 경청하고 또 저의 의견도 좀 반영시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럼 비대위로 가든 전당대회로 가든지 간에 지도부의 어떤 면면을 놓고 이제 이런 분석과 주장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주축이 영남이기 때문에 또 영남 지도부가 들어서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영남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 패배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명남이라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 그 지역에 대한 선입견 이런 걸 넘어서서 어쨌든 어떤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만이 당을 좀 더 혁신하고 네.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여당이 가지는 그런 안정감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는 것도 또 한 숙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정감.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총선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지도 체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같이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어떤 주장이 또 있냐면 그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 같이 아주 젊은 이런 새 얼굴을 당의 간판으로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오히려 어떤 당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는 데 더 도움되지 않는 이런 주장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떤 크게 보고 네. 우리가 가야 된다. 다만 이제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지도 체제니까 네. 지금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우리 당의 우리 당이 가야 될 길, 당이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모색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 또 분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이 혹시나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그 상대당 야당과의 또 협상과 협치에 대한 그 어떤 여러 협상력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산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일단은 불통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또 거치면서 더더욱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통의 이미지를 빨리 벗겨내는 그런 어떤 용산 스스로도 좀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교체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은 그러니까 안 바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책실장도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대통령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마 폭넓은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용산에서 법률수석실을 지금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하고 법률비서관실을 통합을 해서 법률수석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민심 청취 기능이라든지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이라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총선 결과에 대한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라는 그 취지에 부합할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용산에서 왜 만약에 그걸 신설한다면은 왜 그걸 신설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께 그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그러니까 이 보도에 같이 따라붙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일단 부인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사정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요 분석도 함께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분명히 분명한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아닌데 그렇다 하게 되면은 뭐 언론에서 이제 오보를 내게 되는 거죠. 예, 물론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인 건 맞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5월 2일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거든요. 자, 이 처리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어떤 부분에 이 최상병에 대한 내용도 좀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적 의혹. 사실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 특히 우리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지는 모습. 그러면서 당과 우리 정부가 좀 더 국민들께 좀 더 겸손하고 또 국민적 어떤 여론을 좀 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